자, 요번 단원은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정적분의 활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별다른 건 없고 뭐 오늘이 됐든 다음 시간이 됐든 어찌 됐건 그 적분 공식 중에 몇 개 좀 외워야 될 거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속도랑 뭐 위치 뭐 이런 관계들 미분에서도 했던 거를 또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적분이랑도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정적분을 활용한다는 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넓이를 구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적분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그냥 넓이 구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넓이 구하기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적분 자체가, 그지? 이게 곧 넓이랑 같은 거 맞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fx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s가 된다. 일단 이 정도만 먼저 깔고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사실은.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A, B, C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S1도 구하고 S2도 구하고 싶어. 그래서 두 개를 더하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fx dx를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B에서부터 C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부호를 바꿔서 적분해야 되죠? 맞아? 물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겠지만 그걸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만약에 간다면 마이너스 fx dx가 된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를 쓴 거죠, 한마디로. a에서부터 b까지를. 근데 b에서부터 c까지는 fx가 0보다 작았으니까 마이너스 fx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를 바꿨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야? 절대값의 개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 A에서부터 B까지의 절대값 fx dx라고 씁시다, 얘를.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이 구간 내에서는 얘가 양수여서 이렇게 나온 것 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을까? 함수를 하나로 똑같이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인테그랄 B에서부터 C까지는 절대값 fx dx를 쓰자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뿐이라고. 맞지? 그러면 무슨 일이 성공이 된 거냐면 여기 있는 함수랑 여기 있는 함수식을 똑같이 맞추는데 성공을 한 거고, 근데 지금 여기가 B고 여기가 B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 합쳐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돼? 자, 그러면 얘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의 절대값 fx dx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A에서부터 B까지 X축과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그냥 표기법에 불과하고요. 그럼 이거 실제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걸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맞는 거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질자로 계산을 할 때는 A에서부터 C까지 얘가 0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으니까 그 구간을 따로따로 나눠서 각각을 적분해서 계산하는 게 맞기는 하나,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표기법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일단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에는 X축과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케이. 자, 만약에 이번에는 함수가 두 개가 나왔다고 쳐. 그래서 두 함수 간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함수가 y는 fx가 있고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A, B, C. 네, 여기는 교점은 아닌데 그냥 여기서 그냥 자른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함수로 이루어진 면적 부분이 나오잖아, 지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만약에 S1이라고 치고 여기를 만약에 S2라고 했어, 이렇게. S1이라고 하고 S2라고 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S1 더하기 S2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S1 더하기 S2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면적들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제 그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봐봐. 두 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더하기야, 빼기야, 곱하기야, 나누기야. 빼기야, 차함수. 차함수를 이용하면 돼. 아시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한쪽에서 한쪽을 빼보자고요. 만약에 hx라는 함수를 만들어낼 건데 걔가 fx 빼기 gx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그 함수를 만약에 내가 그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교점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얘들아. 됐어? 그리고 여기도 교점이니까 0이 되겠지. 그러면 f에서 g를 뺀 거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더 위에 있냐, 지금? f가 더 위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양수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양수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바뀌었잖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음수가 돼. 정확하게 몰라. 음수가 돼. 그리고 다시 여기서 양수로 바뀌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잘 봐봐. 요 지점이 A, B, C인데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이 hx라는 함수는 이런 거예요. 요 길이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 길이랑 똑같은 게 이 길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이런 게 들어가잖아. 이거 dx, fx 이렇게 들어가잖아. 맞지? 우리가 이 dx를 어떻게 이해하자고 했냐면은 그냥 부정적분상에서는 이거는 그냥 적분 변수일 뿐이야. 근데 정적분상에서는 이게 이거의 세트가 아니고 사실은 이 둘이 약간 세트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약간 밑변 느낌이고 얘가 높이 느낌이란 말이야. x 증가량.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쭉 다 더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이렇게 낮추면 결국에 이런 넓이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더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잖아. 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하잔 말이야. 그러면 결과물이 뭐냐? 결국에 A에서부터 C까지 절대값 hx를 dx 하시면 되죠. 맞아?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려고 싶다고 지금.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냥 절대값 씌워버리면 된다면서 아까. 맞잖아. 그러면 다시 쓸게.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의 hx의 절대값 씌울 거니까 여기다가 절대값 씌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넓이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뭐 한다고? 한쪽을 뺀 거를 A에서부터 C까지 정적분하겠다. 이런 얘기고, 물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 얘를 실제로 계산하실 때는 A에서부터 B까지는 fx가 더 컸기 때문에 이거 양수 아닙니까? 그래서 fx 빼기 gx의 dx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맞아요? 플러스 B에서부터 C까지는 누가 더 커? gx가 더 큰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fx 플러스 gx의 dx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정적분을 때리면 된다. 한마디로 이거야, 그냥. 알겠지? 위에 있는 것에서 아래에 있는 것을 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됐어요? 근데 또 이거를 한번 정리 안 해주면 또 이런 것도 오해한다. 지금 제가 그림을 X축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몰아놨잖아,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러면 어때?
만 이렇게 있다고 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B라고 했다고 쳐, 여러분. 아시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Y는 fx라고 하고 여기를 Y는 gx라고 했다고 쳐요.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위에서 아래를 뺀 다음에 적분하시는 게 맞아, 그냥. 알겠어? 왜? 여기서 이거를 빼면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함수가 돼. 차 함수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이 길이만큼이 되잖아, 그지? 그걸 함수값으로 갖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간 함수가 될 거라고. 이 길이랑 똑같은 이런 함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됐지?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위에서만 아래 빼주면 돼. 마찬가지야. 한쪽을 x축을 기준으로 한쪽이 이쪽에 있고 한쪽에 있다고 이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 정적분을 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고 싶으시면 위에서 아래 뺀 다음에 저기서부터 그냥 저기까지 정적분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를 뺀 걸 구간 내에서 적분하면 무조건 둘러싸인 넓이가 된다. 이거고요. 거기 있는 예제 한번 예제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3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들아, 얘는 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래서 얘가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이렇게 될 거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될 거라고. 맞죠? 그러면 나보고 요 넓이랑 요 넓이를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냥 계산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는 그냥 얘를 계산해야 돼. 플러스 1에서부터 3까지는 누구래? 저거에다 부호를 바꿔줘야 돼. 됐지? 그럼 부호를 바꾸는 거 좀 나중에 그냥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한꺼번에 마이너스 붙일게. 그래서 이거 각각을 계산하실 수밖에 없어. 알겠지? 좀 노가다야. 그러니까 봐봐. 적분은 생각보다 이 되게 별거 아니잖아, 솔직히.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심플한 문제잖아. 근데 막상 이걸 하려고 하면은 계산 과정이 꽤 길어. 진짜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다가 막 이상하게 계산 한번 잘못해버리면은 계산 잘하다가도 딱 한 군데서만 틀려버리면 다 틀리니까. 알겠지? 계산 조심하셔야 돼, 적분은. 그래서 최대한 계산을 줄일 수 있는 스킬이 있으면 어떻게든 줄이려고 바락바락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아시겠어요? 네. 자, 그 옆에 있는 이번에는 y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솔직히 얘는 거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실제로 계산한다는 것은 y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사실상 역함수를 구하셔야 되는데 역함수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솔직히 말하면.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 사실. 1차 함수밖에 없지. 1차 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 빼고는 2차 함수도 물론 자르면 무리함수처럼 되니까 할 수는 있는데 대신 그것도 적분을 못 하시잖아, 무리함수는. 게다가 3차 함수는 할 수가 없어. 그 적분, 만약에 x랑 y 자리를 바꿔버리면 y 쪽에 미지수가 더 y 세제곱 플러스 y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알겠지?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이제 y축인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y는 fx라고 칩시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y는 fx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이제까지는
여기가 x축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이런 넓이를 구해왔잖아. 맞죠?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냥 이 자체를 만약에 적분할 수 있으면 이 자체를 적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그지? 이 전체 큰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 넓이를 뺀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거가 나올 거니까 그 중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 넓이를 또 빼주면 여기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이 자체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알겠어? 자, 봐봐. 여러분,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죠? 아까 뭐였냐면 이 dx가 아주 작은 x 증가량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fx가 곱해진 거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굉장히 선에 가까운 이런 넓이 요소들을 A에서부터 B까지 주르륵 연속적으로 더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하고 싶냐면은 여기를 만약에 C랑 D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C에서부터 D까지 요런 것들의 넓이들을 이렇게 주르륵 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보자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자,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여러분 요번에는 얘 길이가 아까 여기가 뭐였어요, 여러분? dx잖아. 얘는 뭐라고 말하는 게 맞아? 그러면 타당해? dy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y 증가량이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dy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아까는 이게 사실은 y 값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선 뭐가 되는 거야? x 값이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x 곱하기 dy라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저기가 dy 곱하기 x, 이 넓이 요소를 C부터 D까지 연속적으로 쭈르륵 더한다, 이 뜻이라고. 자, 그러면 봐봐. 얘를 계산하셔야 되겠는데, 자, 아까도 봐봐. 원래 얘가 원래는 뭐야? 사실은 y죠, 여러분. y인데 x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이 상태로는 적분을 못 해가지고 이 y를 fx라는 함수식으로 쓰는 거 아니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맞니? 똑같은 거야. y에 대한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x가 있는 상태로는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이 식을 x로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f라는 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친다면 x는 f 역함수 y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나 똑같은 말이죠. 이해하세요? 맞죠? 네. 그래서 이 x 자리에 누구를 넣는다? 얘를 넣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f 역함수의 y가 될 것이고 여기가 dy가 되고, 그거를 C에서부터 D까지 정적분 하겠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해 괜찮아? 됐지?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셔.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이걸 여러분이 막 직접 계산해가지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알겠지? 어떤 표현이나, 알겠지? 이론적인 내용을 가미해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나오는 거니까 일단 이거 계산 자체를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은 이런 개념으로 적분하면 되겠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 하나 더. 사실 이것도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넓이가 되지만, 만약 이게 이 뒤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y축보다 뒤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x 값이 뭐가 돼? 음수가 돼 버리잖아 또. 그럼 그런 걸 적분하면 또 부호가 바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적분하면 실제 넓이가 되는 것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 얘를 적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s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십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거기 있는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y제곱은 x 플러스 4고, 그 다음에 y는 4에다가 y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알겠어? 자, 근데 이건 여러분이 사실 이제 안 배운 얘기긴 해, 이거는. 맞지? 저런 거는 본 적 없잖아요. 맞죠? 사실 얘는 함수도 아니야, 게다가. 무슨 말이냐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x에다 0 집어넣으면 4 나오죠, 여기. 그 y제곱이 4라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야? y가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x값이 하나인데 y값이 두 개가 대응되니까 함수 자체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얘는 y 플러스 4는 x제곱이라는 이 2차 함수를 말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가 되는 건 맞잖아. 그게 함수든 아니든 대칭하면 그렇게 되는 건 맞단 말이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 얘는 원래 어떻게 생겼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그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니까 이 0,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 0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눕는 이런 함수가 되겠지. 함수는 아니고 이런 도형이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고 그림 자체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됐죠? 네. 이과생들은 이걸 배워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기하 파트에서 배웁니다. 아무튼 뭐 그건 나중 얘기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림 자체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면 여기잖아, 지금. 여기 y축이고. 그리고 또 누구 있어? y는 4. 그 y는 4면은 여러분 여기가 얼마지? 여기가? 아까 0 집어넣었을 때 아까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여기가 2인 거고. 그러면 4니까 한 요 정도쯤 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언젠가 만날 거니까 나보고 지금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돼? 이 부분의 면적 좀 구해봐라. 이렇게 한 거야. 괜찮지? 그러면 보세요. 2에서부터 4까지 그냥 정적분 바로 한번 가보자고. 시도. 알겠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2에서부터 4까지의 y에 관한 적분을 수행하셔야 될 거야.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죠? x가 들어가야 돼, 일단은. 그리고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그냥 적분 자체가 넓이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x를 쓸 거긴 한데 x를 쓰면 안 되니까 그 x를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x가 이거 넘어가서 y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 x가 y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3분의 1 y 세제곱 마이너스 4y에다가 4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할 거니까 3분의 1에다가 64 빼기 4가 되니까 곱하기 60이 될 거고 마이너스 4에 4 빼기 2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적 공식들이 있어. 몇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그 공식들 외우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